안녕하십니까. 급부상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 북한 알기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명품 수다. 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 북어알 두 번의 연습 방송을 마치고 정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소개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의 후예이시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우리 왕근아 씨.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와서 지금 열심히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형덕 소장님 나오셨고요.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그 미모 때문에 한국 남자한테 업혀와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억척 엄마로 살고 계신 우리 이리나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조신하게 인사하는 것 같다. 북어알 연습 방송 두 번 하는 동안에 급 스타로 부상한 여러분 유명한 아우지 출신 우리 김수진님 나오셨고요. 부산에서 온 그러나 조상은 공자 우리 공웅재 씨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저 멤버 중에 가장 이러면 또 여기서 시비를 걸겠지만 가장 또 미모를 자랑하는 한족 출신의 또 대한민국 여성 우리 왕신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하고. 그럼 원래 우리는 박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 코리안 하는 거니까 김수진님이 우리 모두 한번 코리안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모두 코리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뭘 주제로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북어알이 세상에 정식으로 태어난 걸 알리는 그런 방송이 돼서 처음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 임신과 출산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더구나 우리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중에 지금 4대 3으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 얘기, 러시아 얘기, 북한 얘기, 중국 얘기 많은 얘기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부터 한번 그냥 편하게 시작해 볼까요? 우선 애들은 몇 명씩 있으세요? 우리 저는 2명이요. 여기는 2명. 저는 딸들입니다. 저는 3명이에요.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2명이요. 저희도 둘이 있습니다. 저도 딸 아들이요. 나만 둘, 나만 셋이. 저도 딸 아들. 왜요? 교묘하게 조화가 이 맞네요. 집에 몰아줘야 돼. 처음 애를 가졌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는지 보통. 그리고 내가 처음 알게 됐을 때 남편은 부인한테 어떻게 들었고 부인은 그걸 알았을 때 처음 남편한테 어떻게 알렸고 하는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북한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단은 한 4, 5주, 6주까지는 모르고 지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네. 하고 나서 네, 동교육이 전혀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건 네. 북한만 그런 게 아닐 수 있죠. 그건 뭐 어디 테스트 안에 보면 여성들이 어떻게 알아요, 진짜? 암 진짜. 생리를 하냐 안 하냐 네, 그쵸. 네, 알수 근데 있죠.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날짜가.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엄마가 약국 가서 이제 테스트 하거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 나오면 욱 해가지고 뭐 네, 그래서 맞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욱 하는 게 없으면 생리를 통해서 자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 모른다. 모르죠. 그리고 입덧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큰애는 이북에서 나왔고 둘째를 남한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조금 생활 형편이 굉장히 괜찮은 데서는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어제보단 조금 이상하다. 근데 이게 생계가 절실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올인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어제하고 다른지 저번 달하고 다른지 이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럼 네. 남쪽에서 훨씬 더 입덧을 심하게 하시는 그럼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성이 다르게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우리는 계획적인 임신이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생리 시작하기 전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배란일을 임신. 맞춰가지고. 네, 배란일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 테스트 해보고 계란질에 두 줄이나 맞춰서 근데 뭘 했어요? 했어요. 입덧은 나중에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딱 3개월 했어요, 입덧. 러시아에도 테스트기를 많이 사용하나요? 네, 거기도 테스트기 있어요. 임신 테스트기. 저도 계획적으로 빨리 가지려고 그랬어요. 늦게 결혼하니까요. 30살 넘어서 결혼하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도 애 안 생기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급하시고 한국에서 가장 급하시는 매일매일 분. 계획하는데 매일매일 매일매일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병원에까지 가서 검사 받았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는 남편도 문제 있고 저도 너무 약해서 문제 있고 신기한 건
검사하고 나서 다음 달 바로 임신하는 거예요. 그때는 중국에 가 있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테스트기 사서 해보니까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바로 얘기했어. 한국에서 의학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근데 왜 당신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근데 검사하고 나서 바로 임신하냐? 그건 기술이 아니라 두 사람의 노력 때문이에요. 저는 22살에 결혼했어요. 너무 일찍 결혼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때 나이도 있고 빨리 애기 보고 싶어서 한국에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보약을 줬어요. 빨리 저는 나으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어머니 그냥 몸에 좋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임신할 때 이렇게 모르는 건 아니고 그냥 아예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는 거예요. 딱 검사해 보니까 애기 가진다고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때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 중국말로 하면은 땅도 너무 좋고 씨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런지 그거는 우리하고 똑같네. 아 그래요? 땅 좋고 씨 땅도 좋다는 좋고 씨도 거는. 좋고요. 집안은 아예 그때 여자가 없잖아요. 저 시어머니밖에 없으니까 다 아들잖아요. 애기 가져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때는 큰 애가 딸이에요. 바로 10개월 때. 그때 전미 키우고 있는데 또 임신한 거 몰랐어요. 바로 또 애 가지고 그냥 둘째가 아들잖아요. 시어머니가 반가워서 옷도 사주고 막 다 해줘요. 여기처럼 성교육을 안 받아서 모르는 경우는 네. 배가 나와도 내가 요새 이렇게 살이 찌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 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세, 20세 연애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한테도 얘기 못 했는데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거기서도 고속 예, 되는 있어요. 경우가 예, 있구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야 나 임신됐나 보다 아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 또래 중에도. 북한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여성들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북한 남자들 기억을 입장에서 하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잘 아시죠. 돌격대 계셨으니까 뭐 돌격대. 여자들 난리도 아니지. 그죠? 아, 돌격대가 예. 인기 있어요? 아우, 돌격대는 일단 뭐 능력 있으면 여자 10명도 거드리는 게 직접 한번 돌격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했던 거는 많지 않고 여기 와서 연구 결과로 봤을 때 북한 여성들이 임신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한 사회가 이게 현대화되면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의 스트레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임신율이 낮습니다. 근데 북한도 임신 안 되는 경우는 있긴 한데 그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아, 임신 자체가 일단 잘 된다. 소위 얘기하는 난임이라는 게 별로 없고. 난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쪽이 씨하고 밭이 다 좋은가 보네. 그쪽 사람들이 사회적 스트레스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냐. 이재 씨는 네. 결혼하고 아기 처음 갖는 과정에서 덜컥 잘 됐어요? 저희도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바로 아기를 가지자고 생각을 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아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딸을 낳고 싶었는데 첫째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도 다행히 둘째는 딸이라서 아주 복 받았습니다. 아, 다행히 둘째는. 왜 남자들이 그럼 딸이 더 거기는 좋아요? 뭐 소위 얘기하는 남아 선호 뭐 이런 게 아니었네. 제 세대만 해도 사실은 이제는 거의 남아 선호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것 같아요. 요즘에 더 딸들을 원하기도 하고 북쪽도 그렇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남아 선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변화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북한은 남아 선호가 있었죠. 근데 그러면 뭐 아들을 더 바란다, 딸을 더 바란다. 그거는 어때요? 씨 경우는 어땠고 주변에는 어땠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아들을 갖고 싶은 시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태몽을 가지고 아들이다 딸이다 전설처럼 있어요. 내가 고추를 봤다 꿈에서 우리 며느리 오늘은 아들이다. 알락달락한 색동저고리를 봤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딸이야. 막 이런 어떤 동네에 내려오는 그게 있어요. 아니 전 세계 어디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러시아에도 그런 거 있죠. 있어요. 우리도 대몽 있어요. 예. 아들은 뭐 어떤 걸 보면 아들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아마 뱀이지 않을까 뱀? 뭐 남자 관련돼 있는 거. 셋째 딸 낳았을 때는 제가 꿨어요. 그 꿈은 금붕어 잡는 거 꿈 꿨어요. 그래서 딸이 되어났어요. 아, 금붕어 네, 딸이구나. 금붕어. 근데 우리 신랑은 남자 선호, 여자 선호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집에 시어머니 같이 살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거 바래요. 첫째는 딸이니까
딸이 없었기 때문에 딸 낳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들 원하는 거예요. 둘째 낳을 때는 임신할 때부터 아들이었으면 한 네. 아들이었으면 태몽 얘기해도 둘째 낳을 때는 태몽은 용꿈을 꿨어요. 진짜 오늘 하늘나라 그런 꿈을 꾸는데 몇 달 후에 검사해 보니까 아들이잖아요. 시어머니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만. 그럼 지금까지도 아들한테 엄청 잘해주고 손녀 딸한테 이뻐했지만은 손자보다는 못해요. 저희 집에는 아직도 그런 거 남녀 이게 평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들의 대우랄까? 행동 거지가 좀 달라지고 확실히 좀 잘해주고 그런가요? 한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에 남편들이 잘 못해주면 그게 기억이 평생 간다고 해서 그 임신 기간 10개월만큼은 모든 걸 다 합니다. 뭐 근데 어땠어요? 밤에 진짜 딱 애 갖고 나서 잘했어요? 아 그럼요. 충성스럽게. 방송이니까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밤에 가서 뭘 사오기도 하고 특히 또 임신 기간에 평소에 안 먹고 싶었던 게 갑자기 또 먹고 싶기도 하고 뭐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게 또 남편들의 맞아요. 해야 될 몫이고. 임산부가 또 일부러도 하는 적 아 많아요. 일부러 평소에 맺혔던 아니 거. 남편이 좀 잘했어요? 확실히 잘했어요. 우리 신랑은 잘했었는데 그때 저 뭐 일부러 시켜 한 먹었는데? 적도 많았어요. 뭐 잘 일부러 기억 시켜? 안 나요. 지금 셋이다 보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기 먹고 싶었어요. 근데 신랑은 안 사준 거예요. 엄청 삐졌어요. 울고 지금까지도 얘기해요. 그때 당신 나한테 고기를 안 사줬는데. 그게 평생 가는 경우. 네, 맞아요. 그래서 평생 가는 거 맞아요. 임신할 때도 평생 가는 거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몸조리할 때 더 오래 가요. 산후조리. 예, 산후조리 할 때 한국에서 보통 아기 낳을 때 뭐 전복은 기본적으로 전복 죽 먹어야 돼. 지금도 항상 고양시. 남편한테 나는 정말 당신 딸 낳는데 나 전복 껍질도 본 적 없어요. 이를 악물고. 화가 날 때마다 이 얘기는 자주 꺼내요.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 얘기 조금 이따 좀 더 깊이 들어가기로 하고 일단 임신했을 때 지금 들어보니까 다 남편들이 좀 잘한 것 같은데 여기는 어찌 아닌 것 같아 지금 표정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결혼을 못 하겠다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남성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 위치가 확고하면 여성이 널렸어요, 사실은. 그렇죠. 줄 서 있어요. 그런데 남한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가 늘 하는 코멘트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잘 못하잖아요. 임신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그때 잘했나 보네. 저희 양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여성한테 잘하는 남자는 나중에 복을 받는다. 그리고 특히 임신했을 때 잘해야 그 이세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근데 다 잘하다 한 번 실수해도 그걸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 그냥 눈빛만 보더라도 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뭐든지 다 알아서. 이렇게. 그러는데 둘째 딸 낳는 날 제가 회사 일이 너무 과로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술 끊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르지는 못했습니다, 탯줄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항상 씹히죠, 지금도. 사실은 10개월 동안 대부분 잘했어요. 근데 그 순간을 제가 못 지켰어요, 자리를. 왜냐하면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아직도 일반적으로 수진 씨가 북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여간 남자들이 워낙 좀 위세를 부리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이를 가지면 안 그래요. 아 그래? 마찬가지요?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밖에 일을 하는 게 남성의 역할이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거는 그건 여성의 당연한 일이에요. 집에 가서 특별히 없어요. 마누라한테 그냥 충성하고 이게 없네. 없어요. 그냥 여자도 내가 임신이 됐잖아요. 그냥 생리적인 일이에요. 내가 애를 낳아야 되는 게 의무예요. 의무. 저희는 아들 5이 막내 며느리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워낙에 뭐 아들이 많으니까 이 집도 뭐 아들 뭐 원하지도 않지만 임신이 됐다고 해도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 내가 또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남자는 밖에 나가 일을 해야지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건 뭐 임신 배 이만해서도 뭐 여자들이 시장 나와서 오늘 먹을 거 마련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 그게 전통적으로 한국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랬겠죠. 지금 남한 사회는 미국이나 뭐 어떤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영향력이 바뀐 거죠. 서구냐 옛날 동양식이냐를 떠나서 그래도 같이 해가지고 애가 생겼으면 잘해야지. 한국 와서 둘째를 임신하게 됐거든요. 그땐 똑같은 북한 남자도 바뀌더라고요. 사회가 분위기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람도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임신 됐어요 이제 9개월, 10개월 다 지났습니다. 애를 낳는 출산으로 좀 이동해 봅시다 한번. 어디서 낳고 또 낳을 때 남편이 같이 있는지 뭐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뭐 웅교 씨는 어땠어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남편들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같이 보고 아이가 낳을 때 같이 이제 힘도 같이 주고 용기도 주고 탯줄도 자르고 뭐 사진도 찍고 아기도 안아보고 뭐 그런 과정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다. 네네, 저도 둘 다? 그렇게 했고 탯줄도 자르고 다 같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위에 둘이 있었는데 딸내미는 날 때 병원에서 계속 밤새 기다리다가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고 나온다 그러고 안 나와서 딱 나오는 순간에 사실은 병원 소파에서 조금 졸고 있었고 결정적인 그래서 순간에 갑자기 간호원이 애를 안고 와서 눈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깨서 딱 보니까 애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들어가서 같이 있으면서 잘랐어요. 저희 그때만 해도 애 낳는데 남편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마 초기였을 그래요? 거예요. 우린 들어갔었어요, 신랑. 조대기 때. 나머지는 애기도 늦었어요. 조대기 때는 같이 분만실에하고 같이 머리도 만져주고 나올 때 대출도 자르고 같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좀 크게 되어놨었어요. 그래서 간호원이가 애가 크니까 집에 가세요. 신랑 보고 딱 얘기했더니 가는 순간 애가 나왔어요. 시간이 걸릴 줄 알고 집에 잠깐 갔는데 이미 애가 나왔어요. 근데 셋째도 제가 서 있을 때 이게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간호원이가 기다려요. 의사가 안 왔어요. 나면 안 돼요. 남은 안 돼요 하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안 나와? 애가 버스 좀 이따 출발하세요. 힘 주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힘 주지 말라고 나오는데 의사까지 기다렸었어요. 의사 올 때까지. 우리는 둘째를 낳을 때는 애 엄마가 이제 40이 넘었었는데 그게 힘들더구만. 제가 같이 있었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첫애를 낳을 때는 곰국을 2그릇 딱 먹고 가더니 바로 낳더라고. 톡톡톡톡 먹고. 그 다음에는 곰국이 아니라 별걸 다 해도 지쳐가지고 안 나와서 우리 둘째 애는 나중에 나왔을 때 걔가 상당 기간 얼굴이 홍당무 같은 거 있잖아요. 요렇게 길게 돼 있었어요. 눌려가지고. 나중에 정상이 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늦게 애를 낳는다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출산 때 뭐 에피소드 없어요? 첫째는 신랑 같이 붙어요. 병원도 같이 갔고 그 분만할 때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첫째는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7시간에 낳았어요. 근데 둘째 낳을 때는 나이가 젊고 또 바로 아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둘째 낳을 때 3시간에 나왔어요. 그때 남편 같이 들어갔고 탯줄 잘라낸 순간에 남편이 막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 나이가 또 좋아서. 37살이니까 너무 늦게 결혼하고 다른 애 친구들 다 결혼했잖아요. 애들도 있고 그 순간에 아마 그런 게 넘어오니까 막 울고 나올 때 꽃다발까지 사왔어요. 그래 감사하고 항상 그래 지금도 그래요. 고맙고 이렇게 내 애들 다 놔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나 씨는 저하고 비교하면 너무 아이 너무 쉽게 낳네요. 뭐 3시간? 네네. 저는 초대는 새벽 4시부터 배가 아프고 오후에 5시 났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족에 덕분에 뭐 아빠도 뭐 언니도 얼케도 다 의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막내니까 위에 뭐 얼케들 애기 낳는 것도 듣고 언니 애기 낳는 거를 다 듣고 그래서 배 아파도 병원 안 가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버티고 있어요. 아플 때는 빨리 소파에 가서 누워있고 이제 안 아프면 또 일어나서 집안일도 하고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샤워도 하고 점심까지 먹고 만들고 혼자 다 하고 한 12시 넘어서 병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까지 일하고. 네네네. 그래서 촉진제도 맞아주려고 그랬어요. 저는 아니요 안 해요. 그냥 제 힘하고 아이 힘을 합쳐서 자연스럽게 이제 새 생명의 탄생 그 기쁨 느끼고 싶어서 딸 3kg도 안 되는데 그 10몇 시간 걸렸어요. 정말 아팠어요. 저는 그러니까. 둘째 낳을 때 너무 아파서 막 신랑 발차고 막 진짜로? 뭐라고 했어요. 진짜 당신 때문에 드라마에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픈 거 왜 애기 낳아야 되냐고 내가 왜 애기 낳아야 되냐고. 나도 첫째 때는 신랑 머리 잡았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숨쉬어 가르치는 건데 신랑도 같이 숨쉬고 욕도 하고 머리도 잡고 기억도 하고. 북한에도 출산할 때 네. 남편이 같이 들어와서 하나요? 아니요. 북한은 머리 못 잡겠네요? 네, 아이고 전혀요. 아기를 낳을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그냥 거의 읍단위까지는 병원에 가요. 근데 대체로 아기를 새벽이나 깊은 밤에 낳잖아요. 병원도 응급실 개념이 없어요. 그냥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리고 뭐 병원에 가도 소독이나 이런 게 잘 되지 않고 해서 제가 이제 큰애를 99년도에 낳았거든요. 동네마다 정말 아기를 많이 받아보신 산파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미리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언제쯤 날 것 같으니 어느 날이라도 데리러 오면 이제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큰애는 집에서 나왔어요. 거의 그렇게 나와요. 거의 집에서. 남편은 그때 이제 한창 대학을 다닐 때인데 남편이 대학에서 집에 오는 때가 아닌 거예요. 와이프가 애를 낳는다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 대학을 못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공부를 중요한 해야 일이 돼요. 아니네. 아니에요.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도 저희 남편은 바깥에 일하느라고 안 왔잖아요. 다른 집들 남편은 오늘 아기 낳는 날이면 그냥 다른 집에 가서 자요. 밖에 나가요. 일단. 내가 할 일이 없다. 없다. 예. 그리고 또 북한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뭐 호흡을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걸 그냥 어떻게 하나 참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 예. 아기 울음소리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우리 둘째를 한국에서 낳아 보니까 세상에 산후조리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데다가 이건 뭐 당연한 건데도 다 같이 뭐 하나 둘 하나 뭐 소리 내세요 소리 열심히 내세요 해야죠. 호흡 하나 둘 아니 이거는 눈을 감았다 뜨니까 그냥 둘째가 나온 거예요. 또 한 달 동안 아기를 낳으면 일단 사람이 또 잘 찾아오면 안 돼요. 특히 상해 갔던 분들. 두 번째 여자들 특히 뭐 생리 중에 온다. 난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오히려 것도 그게 더 따지는구나. 엄청나게 왜 따지는지 했더니 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도 아기가 잘 생기니까 생리하는 여자들이 오면 산모가 또 생리를 하면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생리하는 여자가 네. 오면 생리를 하나? 요- 생리도 전염병이구나. 예, 오늘 또 알았네. 생리가 약간 전염이 있어요. 여자들은 아시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자가 모유수유 아, 우리 논문 하나 써야 되겠는데. 예. 그래요? 예. 생리를 안 해. 그 주변에 모유수유하면 금임신. 모여 있는 주변의 근데 친구들이 저희는 생리하면 나도 예. 따라서 한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왜 20대들 저도 다 하는데 들어봤어요. 남한에서는? 이거 참 민주연구원에서 논문 주제로 하나 그래야 되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맞아요. 그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너 생리해? 그럼 나도 인침하겠네 막 이러면서 여자들끼리. 예. 그렇게 고생해서 애 낳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몸조리 하잖아요. 아까 몸조리 할 때 뭐 시어머니 대우가 막 달라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몸조리하고 뭐 몸 참 신기하대. 어떻게 여자들은 배가 이렇게 나왔다 나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미역국 먹나요? 북한도 미역국을 먹고 돼지 발쪽을 많이 먹죠. 돼지 발쪽. 예, 여긴 그거 안 우리는 먹어요. 돼지 족발이라고 하지. 돼지 족발. 예, 하여간 그걸 미역국 먹고 돼지 며칠 족발. 정도 이렇게 누워 있어요. 조금 괜찮은 집이 한 30일 누워 있죠. 예, 30일 정도는 걔도 구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집들은 뭐 그냥 한 일주일. 그래도 정도? 일주일 정도는. 네. 중국은 어때요? 제가 아기 낳을 때는 거의 40일 동안 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기 낳을 때는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 같이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봐주려고 나오는데 둘 다 삐져고 막 수상하고 다 울었어요. 음식 때문에. 한국에서 미역국 먹어야 되고 제가 미역국 먹으면 너무 배가 고파서 저기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닭 먹어야 되고 계란 그리고 뱃살 이렇게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시어머니가 닭을 못 먹게 해요. 그거 먹으면 애기 안 좋다고. 근데 중국에서 꼭 그거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게 싸우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갈등.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를 막 얘기한 거예요. 중국에서 이런 거 있다. 일단 계란 먹어야 되고 닭을 먹으면 몸이 좋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저시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막 울다가 그렇게 또 이제 허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만들고 맨날 그렇게 먹이잖아요. 막 딸내미가 그때 저시 먹으니까 잘 나오잖아요. 시어머니 그때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먹었구나. 그래서 둘째 날에 바로 맨날 닭을 사와서 해줘요. 러시아는 어때요? 우리 미역국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태어나서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바로 해요. 애 몸조리 낳고? 거의 없어. 애 낳고. 예. 모든 사람들이요? 예, 모든 사람들 다 단 가슴만 좀 따뜻하게 해야 되면 평생 아니 길 수도 바로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한 일주일 뒤에 바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리고 음식은 기름기 있는 음식 아마 뭐 빨간 거 먹으면 안 되고 왜냐면 애기 알레르기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여기 남한하고 좀 다른 게 북한은 산후조리라고 할 때 산모가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먹어요?
태반. 태반? 태반. 네. 꼭 먹어요? 태반을 꼭 먹어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풍습인 것 같아요. 태반이라는 게 그 자기가 낳은 그렇죠. 오.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큰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 먹었어요. 그걸 어떻게 먹냐면 상파 그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한 100번 넘게 어찌됐든 손질을 잘해서 그거를 미역에 잔미역에 싸서 이렇게 해서 꽁꽁꽁 묶어요. 그렇게 묶어서 냉동을 해가지고 산모한테 알약처럼 먹이는 거죠. 그거를 꼭 먹여요. 그렇게 하고 이제 미역국 먹으면 산후바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례처럼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둘째를 남한에서 낳았는데 이렇게 뭐 같이 힘쓰고 자우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남편이 막 이렇게 파란 옷에 막 비닐에 막 해가지고 막 맞아. 보내대요. 그리고 뭐 아기를 이제 뭐 남편이 안 낳았다가 그래서 어쨌든 아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게 어떤 그런가 보다 하고 낳았어요. 저리원에 들어갔거든요. 아기를 낳으면 여기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외가부터 해가지고 산후조리원에 이렇게 이제 신생아들이 누워 있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신생아들도 자꾸 안아주면 머리를 이기거든요. 근데 이제 안아주면 걔가 이 머리를 못 들어. 가만 놔두면 머리를 절대 못 들어요 애가. 네,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 기르는 거죠. 세상에 아기를 낳아서 저리원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큰데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날 하루에 나온 아이들이 한 6명인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한 3일이 되면 벌써 한 15명 넘게 이렇게 쭉 신생아들이 누워 있고 이만한 유리창에 막 한 집에 보통 6, 7명씩 오고 옷바구니 복도에 쫙 나 있고 난리예요. 아기를 이렇게 들어서 자꾸 이러면 애들이 머리를 드는 게 하루하고 두 번째 날하고 달라요. 우리 애는 사람이 찾아와야 누가 걔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루를 가만히 내려다가 내만 이제 내려갔다 보고 남편도 이제 마트를 봐야 되니까 못 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내려가서 봐야 되거든요. 아, 이 집에 애는 또 이렇게 두니까 또 들어. 똑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한 3일 지나니까 또 차이가 있구나. 그 집에는 머리를 들어요. 이제는 딱 이렇게 하고 봐요. 막 애들을 마주 봐. 우리 애는 3일째 돼서 내가 내려가 봤는데 그대로 얘 손님이 좀 머리를 가줘야 못 들어. 되겠구만. 네, 많이 가져요. 그리고 조리원에서 동기들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자꾸 물어봐요. 조리원 동기. 네. 세 번째 날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자꾸 아기 볼로 내려오기 그러셔서 제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겠다. 데리고 올라가겠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방에 계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올라온 거라 3일째 되는 날부터 나도 열심히 머리 들라고 저리원을 사실은 2주를 결제를 했는데 더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게 고역인 거라 사람이 안 찾아오는 저리원에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자꾸 이제 미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집에 가야 되겠다고 이제 집에서 면회 오기도 힘들고 해서 집에 가겠다. 그래서 일주일 하고 나와서 저도 이제 한 3, 4일 구리를 했나? 그리고 바로 일했었죠. 러시아에서 산후조리 없어요. 산후조리원 없어요. 지금도 아예 별로 지금도 없어요? 없어요.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그냥 분만하고 집에 가는 거죠. 거기 알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힘드시지 않아요? 안 힘들어요. 저도 안 갔었어요. 그러면 조리원. 체질 무리하고 아니 이게 별 문제 체격의 없어요. 차이라고도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동서양의 그럴 수도 체격의 있어요 아마. 체질 차이예요? 아니요. 체격, 그렇죠. 골반의 아니, 크기나 우리는 산후조리 했어도 특히나 아침에 처음에 침대에서 내려올 때 발바닥 너무 아픈 거예요. 40일 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저희 친정 어머니 오셨으니까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게 애를 낳는데 애를 낳았을 때도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고 신경 못 쓰고 그러면 참 진짜 남자가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애를 낳아서 그때부터 육아를 할 때라도 좀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건 어떤가? 왜 한숨을 쉬고 그래? 얘기 좀 해봐요. 안 도와줬었어요. 애들 클 때까지 한 번도 안 도와줬었어요. 뭐 기저귀 갈거나 뭐 우유 먹이거나 한 번도. 근데 그건 그 집 신랑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한국 거예요? 사람이에요. 아니, 러시아 근데 사람도 아마 안 러시아 도와줘요. 사람들 아마도. 별로? 거기도 안 도와줘요. 대부분 다 엄마가 하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아기를 처음 낳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이 이겨내야 되니까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좀 될 때니까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기저귀는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뭐 빨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널어야 되는지, 젖병 어떻게 소독해야 되는지 하나하나를 최소 100일 정도는 둘이서 머리 맞대고 밤새 했던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착한 없으니까. 남자예요. 근데 요즘에 거의 젊은 남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근데 요새 할걸요? 젊은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조대기 때만 그래요. 그쵸. 우리 셋째는 알아서 컸어요. 첫째는 저 같은 경우 남편하고 다 나이 이제 좀 있어서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또 빨리 임신 안 되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아기만 보면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 뱃속에서 사람 나올 수가 있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쁘고 남편 낮에는 출근하시지만 기저귀는 다 갈아주고 젖몸 낀 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주고 낮에도 거의 어디 가면은 많이 돌봐줘요. 정말 많이 놀아주고 근데 둘째는 아들지만 엄청 좋아하지만 그래도 손을 가는 거 많이 없어요. 둘째는. 첫째보다. 네네. 애들 학교 보내고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그야말로 지금 조금 이제 깐난쟁이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들 딸이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아기로서 키울 때 어느 쪽이 더 어렵고 뭐 이런 게 있나요? 많이 있어요. 차이가 나요? 그렇죠. 여자애들 예를 들어 달릴 때도 남자애들 거의 막 달리지 않고 힘도 약하고 잡을 때도 잘 쉽게 잡고 여자애들은 울 때도 울음소리까지 들려요. 아들 울 때는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그래서 딸 키우다가 5년 지나고 나서 아들 낳는 거야. 제가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낮에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많이 때렸어요. 때리는데 그래도 기저귀 있는 부분만 손바닥 막 때려. 그래서 TV에서 그 사무우울증 걸린 분 그런 거 보면 너무 이해하는 거예요. 얘기가 아니죠. 그 애 때린 거 뭐 얘기해도 되나 이러셨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드리는 의미에서 저희가 3형제인데 아들 3번째 다 아들이니까 얼마나 키우기가 지금 얘기처럼 시끄러웠겠어요. 엄청 시끄러웠는가 봐.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일본에 계실 때 저희 형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제일 큰 형을 닭장에 넣어놨다 그러더라고요. 닭들이 있는 닭장에. 그러니까 뭐 닭장에는 안 넣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무유 수유할 때도 틀려요. 여자애들 힘이 그렇게 많이 세지 않으니까 많이 딴 아프진 애기는 않았는데 근데 아들은 막 잘 안 나오면은 막 뜯어 물어요. 상처까지 나고 얼마나 아파서 상처 있어도 먹여야 하니까 그거 엄청 정말 땀 나면서 그 아픔 참고 먹여야 돼요. 한입 맺히셨네, 한입 맺히셨네. 여러모로 남자들은 반성하는 자세로 앉아 있읍시다. 남한에서 아기를 키우시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아기를 오늘 낳았잖아요. 오늘 낳으면 아기가 거의 24시간 동안 한 40번 내지 50번을 배설하거든요. 아기가. 근데 그거를 여기는 다 일회용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북한은 기저귀. 그거 기저귀로 면천으로 해가지고 햇빛에 다 발해서 그걸 빨아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한 100개 가까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이 안 나오잖아요. 전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밤엔 우는데 이게 독집이면 울어도 괜찮아. 울면 뭐 번갈아 가면서 봐주면 되지. 오늘 남편은 아기가 울어도 안 돼요. 내일 나가 또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럼 엄마가 붙잡고 이제 밖에 나와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안 붙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불이 없지, 전기가 없지, 춥지, 겨울에 아기가 우는 소리마저도 그러니까 뭐 여기서 기저귀 빨아대면서 아이를 키우자고 해봐요. 러시아 중국은 할 말 없네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어떻게 되냐? 한국에 와서 둘째는 한 2살까지 기저귀를 제가 안 뺐던 거. 절대 놔두래요. 그냥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괜찮대요. 여기는 보통. 기저귀를 안 떼고. 안 떼고. 북한 애기들은 맞아, 이제 맞아. 그런 맞았다고 게 있어요, 하니까 요새. 7개월 벌써 되면 북한 애기들은 오줌 쏘잖아요. 그러면 쫙 때리는 거야. 그럼 애기들도 7개월 때부터 이게 있어요. 면역이. 그래서 왕 오줌 누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왜 또 맞겠구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기저귀 숫자를 줄여야 돼요. 어떤 식으로 됐든지. 그래야 엄마가 편하니까. 빨리 떼는군요. 덜 전에 오늘 돌잔치랴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애가 기저귀 있으면 우리 애가 약간 빠지는 애야. 얘는. 그 정도로 덜 전에는 무조건 애들이 엄마 씨 아니면 오줌이 매려면 어디로 가서. 근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네. 빨리 저 대소변을 가리게 하는 게 좋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가 그냥 지금- 놔두는 게 좋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지금은 일단 뭐 절대 애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라고. 한 4살까지 네, 하고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 회사에서도 그것도 다 옛날에 다르는 거야. 그랬었어. 북한하고 똑같았었어. 우리 엄마가 우리를 돌촌에 다 기저귀 떼었대요. 그래서 왜 애기들이 아직까지 기저귀 자고 있냐고 네, 물어보는 그러죠. 거야. 네. 가정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 아내가 출산하는 것도 병원에 가자마자 30분 만에 났거든요. 둘 다. 행운이네. 전혀 축하합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애들도 기저귀 우리 1년 안쪽에 다 뗐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강제로 안 했어요. 저절로 뗐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건 좀 덜 힘들었는데 이후에 육체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씻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덜 지나서부터 한 7살 이전이 제일 힘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모욕 같은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할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결혼할 때 약속이 뭐냐면 당신이 원하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육아를 해주고 나서 내가 이거 잘못 공략했구나 를 알았어. 왜 그러냐면 육아를 재한이가 4년 하고 사회생활을 나갔는데 당신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애를 봐야 될 시간이다. 그럼 뭐 쉽잖아. 직장 다니는 것보다 그런 끝나고 왔는데 그냥 직장 다니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애들 때릴 수도 없지. 계속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이동을 못 해요. 애들이 있으면 계속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대접받아요. 그걸 참아냈기 때문에 집에서. 근데 그 정말 여자들 이해하게 됐어요. 자, 오늘 저희가 소중한 또 존엄한 정말 위대한 이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부과할 첫 이 정식 방송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연습 방송을 할 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야, 좋다. 이제 우리가 이러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때 기쁘기도 하고 산고가 있는 것처럼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도 새로운 평화의 탄생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고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산고의 시간은 결국은 고통일 수도 있지만 기다림의 기쁨 아니겠어요? 이쁜 애기들 키워서 지금 잘 키우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과정 또 잘 잉태하고 또 잘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첫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고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코리안, 우리 그라 씨가 우리 모두 하면 우리가 코리안 하는 것으로 오늘 첫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코리안! 감사합니다.